안녕하십니까. 포트폴리오로 마법을 부리는 우리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리포터입니다. 우리가 섹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보면은 독이 든 성배가 나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안은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다루는 주식시장은 이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또 종목 선정을 잘못해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을 잘만 활용한다면 독이 든 성배가 아닌 돈이 든 성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성배, 성장주와 배당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성장주는 단순히 지금보다 미래가 더 많이 기대되는, 미래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죠. 예를 들어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미래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죠. 배당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미 성숙한 산업에서 꾸준히 돈을 벌어서 계속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주주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성숙한 산업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두 개의 ETF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뱅가드의 성장주입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기술주의 대부분의 자산이 담겨 있고 임의 소비재나 통신 서비스에도 한 15%씩 담겨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재가 아니라 아마존이나 테슬라처럼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AT&T 같은 회사가 아니라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회사입니다. 즉 결론은 그냥 다 기술주로 보면 된다.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가 있기도 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일리아릴리입니다. 일리아릴리는 최근에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는 대표적인 성장주 범주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반대로 배당주는 어떨까요? 배당주는 아까와는 달리 섹터 배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보시면 금융 서비스가 많이 있지만 필수 소비재, 예를 들어서 P&G 같은 회사, 헬스케어의 존슨앤존슨이나 아니면 그 밑에 홈디포 같은 회사도 담겨 있고요. 에너지, 엑소모빌 같은 회사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얘네들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엔비디아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AI를 외치고 있다면 상관없이 돈을 너무 잘 벌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경기, 그리고 하나는 금융 환경입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 ETF를 2022년 1월부터, 이때가 1월입니다. 부터 2024년 1월까지 봤어요. 보시면 2022년 1월에 뱅가드 성장주의 주가와 2024년 1월의 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배당주는 역시 비슷합니다. 두 개가 비슷하게 가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갔다가 올라왔고요. 배당주는 이렇게 갔습니다. 즉 2022년과 3년은 확연히 다릅니다. 2022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긴축적인 환경에 경제가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 성장주가 박살이 났습니다. 배당주는 버텨줬고요. 반대로 2023년은 성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성장주가 날아갔고요. 배당주는 그럭저럭이었고요. 즉 금융 환경이 완화가 되는,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돈이 싸지기 시작하면 성장주들이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반대가 되면 성장주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약간의 특징을 좀 봤어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는 100원을 벌면 지금 주가가 6,4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S&P 평균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앞으로 1년간 벌 거를 땡겨와서 계산해도 100원을 벌면 3,200원입니다. 여전히 비쌉니다. PEG는 지금 돈을 버는 거에 앞으로 5년간 벌어들일 거를 감안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벌어들 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어쨌든 이 엔비디아의 PEG는 지금 1.39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가 비싼 건가요? 싼 걸까요?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회사는 2.2, 2.85, 3.26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되게 비쌉니다. 아마존도 엔비디아보다 비싸고요. 즉 엔비디아는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걸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도 그에 못지않게 되게 많이 올라갔고요. 앞으로 벌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몇 년간 지금 예상한 이익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 엔비디아는 다른 기술주보다 싼 게 되는 거죠. 이 지표처럼. 근데 만약에 내년 후년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갑자기 금리가 튄다거나 경기가 꺾이거나 그러면서 이익 성장률이 갑자기 나빠진다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100원을 버는데 6,400원입니다. 너무 비싼 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 금융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금리 인하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얼마 전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지만 하지만 대부분 성장주들은 주가가 올라갔어요. 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금리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사실 이런 빅테크들은 이미 돈을 잘 벌면서 성장도 나오는 대표적인 엄친아입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인성도 바른 부잣집 도련님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들, 지금 돈을 못 벌고 가난하지만 머리가 좋아서 미래에는 판검사가 될 수 있다는 그놈들의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급락한 다음에 아직도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주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장주와 배당주를 투자하면 될까요? 사실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는 배당주에 관심을 갖지만 여전히 성장주의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조금씩 꺾이고 있고 경기 선행지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게다가 고용지표도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당장 망가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적어도 이 많은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배분해야 돼?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배당주는 성장주와 다릅니다. 그러면 성격이 다른 배당주를 포함하는 것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형적으로 성장주와 달리 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과 채권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성장주를 100을 담는 것보다 성장주 70과 금을 담게 되면은 분명히 이 최종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 채권보다 성장주가 더 이익을 많이 만들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월스트 2열, 맥시멈 드로다운 혹은 표준 편차, 변동성 이런 것들이 다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지표인 위험 대비 수익률 샤프 레이쇼가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즉 작아지는 수익보다 훨씬 더 크게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 즉 우리가 아주 경기가 좋았다가 조금씩 나빠지는 환경이라면 이러한 전략을 꼭 염두에 두기를 기원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장주의 시대에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성장주 옆에 배당주 그리고 금, 채권 같은 성장주랑 친하지 않은 놈을 한 집에서 살게 하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명동 푸테크와